관세가 정말 보편적으로 뭐 25%씩 전 세계에 부과된다든지 미국 쪽의 물가는 당연히 올라가는 게 사실은 정답일 것 같긴 한데요. 상호 관세 부분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라는 부분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나스닥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15%씩 빠지다 보니까 심적인 어떤 침체 상황이 좀 빠진 상황들인데, 근데 실물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침체다라고 좀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들, 뭐 소비 심리 이런 것들 둔화되는 부분이 분명하지만 사실 역성장이 나오는 거는 좀 약간의 좀 착시 효과, 1월 달에 워낙 수입이 많이 되는 부분이 순수출 기여도 자체를 이제 마이너스로 끌어내리는 어떤 착시 효과로 인해서 1분기 성장률 자체는 좀 마이너스로 나오겠지만 우리가 급격한 침체를 맞을 거야, 뭐 이러한 신호는 사실은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은 비트코인거든요.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죠. IM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밤사이에 있었던 데이터와 지수의 움직임, 다우는 좀 빠지긴 했지만 기술주가 좀 올랐습니다. 물론 뭐 그동안의 하락에 대비해서는 더 올라야 하지만 반등에 뭔가 의미를 좀 부여할 만한 그런 구간일까요? 아니면은 크게 의미 부여하면은 안 되는 걸까요? 예, 뭐 하방 경직성 자체는 조금 강화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서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기는 아직은 뭐 다들 얘기하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정책 불확실성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아직은 좀 안심하기가 조금 이른 시점이 아닌가 좀 부분이 있습니다. 안심하기는 이르다. 네. 그러면 우리 위원님께서는 제일 불안하게 보는 거는 뭐예요? 뭐 심리적으로 지금 뭐 투자자들이 좀 침체의 어떤 공포를 좀 느끼고 있다라는 게 좀 제일 부담스러운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트럼프 2기 내각의 정책 포커스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경기도 증시도 아닌 미국의 국채금리 쪽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 하락 쪽에 모든 정책 포커스들이 맞춰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당분간 뭐 조금은 이제 최근에 증시나 경기 자체가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오늘도 뭐 트럼프 대통령 4월 2일까지는 뭐 관세 정책의 유연성을 발휘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약간은 뭐 이제 조금 뭐랄까요, 톤 자체가 조금 이제 좀 완화된 부분들이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 미국의 상황들을 봤을 때 미국은 정책적으로 봤을 때 금리를 계속해서 특히 이제 뭐 기준금리가 아니라 10년물 국채금리 하락 쪽을 계속 유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라는 것이 뭐 아무래도 조금은 증시나 경기에 상당히 부담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제가 그 지난주에도 와서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뭐 차트 2개 정도를 가지고 이제 미국의 지금 정책, 특히 이제 국채금리의 어떠한 흐름이 왜 중요한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와서 말씀드릴 때 올해 미국의 국채 만기 도래액이 한 9조 달러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 그것이 이제 차환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들이면 그렇죠. 예, 당연히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게 미국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근데 지금 상반기에 뭐 조금 더 그거를 더 세부적으로 봤을 때 상반기에 지금 미국의 국채 만기 도래액이 얼마냐면 전체액의 한 거의 70%가 넘는 금액이 다 상반기에 좀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상반기에 그렇게 보면 국채 금리를 빨리 떨어뜨리는 것이 미국에는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 국채 금리 하락 쪽으로 계속해서 뭐 정책이라든지 또 발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계속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베센트 장관이 얘기한 말이 아무래도 저는 사실 가장 이제 눈에 띄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동안 재정 지출에 중독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딕톡스가 필요하다. 그 딕톡스라는 것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정책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어서 그러한 부분에서 보게 되면 좀 당분간 뭐 증시를 뭐 급격히 뭐 악화시키지는 않게 더 추락시키는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부양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미국이 나설 가능성은 좀 크지는 않은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그 지금 미국의 재정 상황 뭐 워낙 안 좋다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올해 회계년도에서도 사실은 재정 수지 적자 규모가 이전 한 5년치 평균치를 사실은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재정 수지 적자 규모가 더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루빨리 조금 재정 수지 적자를 뭔가 어떻게든지 줄여 나가야 되는 필요성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관세 정책이라든지 뭐 구조 조정
정부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강화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러한 상황으로 저희가 좀 판단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위원님 이 내용을 들어보면은 그 만기 도래하는 것에 있어서의 뭔가 당연히 지금 필요한 10년물 금리의 떨어지는 모습 예. 그리고 이런 적자를 좀 축소하기 네. 위한 그런 관세 정책 등의 행보 예. 다 트럼프 마음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생각대로? 예, 그러니까 저희가 네. 좀 저도 그렇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의 뭐 발언이 워낙 오락가락하고 네. 뭐 정책이 뭐 갈지자처럼 되는 것 같긴 하지만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계획은 있는 것 같습니다. 빅피처. 네, 뭔가 너에게도 계획은 있고 계획이 있다. 사실은 그 계획 하에서 뭐 발언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정책 자체가 추진되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뭐 최근에 계속해서 다들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린 것 자체를 대부분 다 이제 인식을 하는 것 같고 또 이제 포커스 자체가 다 그것으로 좀 맞춰지는 것이 말씀드린 지금 미국의 재정 수지 특히 이제 국채 부담 뭐 이러한 것들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놓지 않고서는 미국의 안정적인 성장을 가기가 상당히 어렵다. 단편적으로 얘기해서 트럼프 대통령 집권 말기에 미국의 정부 부채 규모가 한 23조 달러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 말이 얼마냐 하면은 36조가 됐습니다. 네. 13조 달러. 50%가 늘어났죠. 어마어마하게 사실 4년 동안 늘어나는 상황도 물론 이제 그 기간에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어떤 뭐 예상치 못한 상황도 있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뭐 리쇼링 정책 뭐 이러한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정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뭐 불가피성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러한 측면에서 뭐 지금 새롭게 정권을 받은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든지 조금은 개선시켜야 됐다. 뭐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전 정권의 빅베스가 필요하다. 뭐 위험 요인들을 다 제거해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적폐청산이라고 또 뭐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뭐 이러한 식의 어떠한 흐름이 지금 미국의 어떤 상반기 쪽에서 나타날 수 없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최근에 맨 처음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뭔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다들 의구심을 가졌지만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장관들 얘기들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각종 퍼즐이 맞춰지면서 미국이 원하는 거는 지금 당장 경기를 뭐 부양시키고 이러한 것보다는 재정 쪽을 건전화시키는 것들이 좀 중요한 요소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뭐 같은 맥락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뭐 그린란드를 왜 찾고 우크라이나 가서 뭐 광물 협정을 왜 맺느냐.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준 게 워낙 많아서 그 대가를 받겠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공통점은 그린란드라든지 우크라이나의 히토류 자체가 많이 매장이 됐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보게 되면 장기적인 포석에서 미국은 이 히토류의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도 사실은 배경에 깔린 것이 아닌가라고 보면 무턱대고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그린란드를 언급하고 뭐 이러한 것들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뭐 조금 늦게나마 지금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뭐 부담스럽긴 하지만 여하튼 계획은 좀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잘 모르는 아주 큰 계획이 있는 것 같다라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뭔가 발언이나 이런 행보들이 거칠거칠하긴 네. 하지만 결국에는 미국을 좀 지금 리스크 있는 부분은 좀 상쇄하고 좋아지는 부분을 더 만들기 위한 그 행보를 겪고 있고 그 길로 지금 뭐 국채금리든 뭐든 가고 있다로 볼 수 있겠는데 제가 너무 기본적인 질문을 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게 10년물 금리,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거 이게 트럼프의 빅피처가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다. 이게 뭐 어떻게 하면은 하락하길래 이렇게 반영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일단은 뭐 국채 금리를 결정하는 경우는 결국 경기 요인이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수급이 영향이 있겠죠. 일단은 경기는 쿨링이 되는 지금 모습인 것 같고. 경기에 대해서 좋게 얘기 안 하는 트럼프의 뭐 좋게보다는 일단은 너무 조금은 뭐 과열 내지는 너무 좋은 부분을 약간은 좀 시키는 듯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뭐 계속 그 정책들이 그러한 것들을 계속 시키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당분간 뭐 경제의 어떤 그 현상 침체가 단기적인 침체에 대해서도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한 것들 자체도 일단은 당분간 좀 경기를 좀 약간은 좀 시키고 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것이 국채금리 쪽의 하락에 좀 필요한 부분들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이 수급과 관련된 부분이요. 결국 재정 수입이 늘어나든지 아니면은 국채 매수 자체를 늘리는 방법이 결국은
뭐 발행이 줄어들 거고 뭐 우리가 세수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면 발행이 줄어들 거고 또 한편은 매수를 늘릴 수 있는 고 하면 결국 국채 금리가 떨어지겠죠. 근데 관세 수입이라는 게 뭐 어느 정도 재정 수입에 기여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얘기하는 뭐 25% 관세 또 중국에 대한 어떤 60% 관세 또 나머지 보편적인 관세 얘기들이 나오면 재정 관세 수입은 어느 정도로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관세 수입을 통해서 얘기한 게 국부 펀드를 만든다고 했죠. 그 재원을 갖고. 그럼 미국의 국부 펀드가 그럼 뭐를 살 거냐? 대부분 다 미국의 자산들, 국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여러 가지 보조금, 뭐 IR법이라든지 이런 것, 반도체법을 통해서 보조금 주는 것도 줄이겠다. 그건 재정 수지 쪽에서 상당 부분 세출을 줄이는 거니까 재정 수지 개선에 이바지를 하는 부분들이고 또 지금 그 일론 머스크가 추구하는 도치의 그 정부 효율 부분도 결국 이 정부 부분을 과감하게 축소한다라는 거는 재정 건전성 자체, 재정 적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으니까 당연히 발행 물량 자체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가상화폐 자산에 대한 얘기를 그럼 왜 했느냐라는 부분을 또 생각해 보면 뭐 이것도 결국 뭐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화해서 그 가격이 오르면 국채를 뭐 상환하겠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 베센트 장관이 얘기한 게 소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육성하겠다.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라는 거는 달러하고 연동된 시장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사실은 시장 규모가 커질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이제 달러하고 어떤 1대1이라든지 이러한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달러 자산들을 계속해서 기초 자산에 넣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미국채를 계속해서 담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또 국채 매수 물량 자체가 상당히 커질 거고. 또 하나 이제 앞으로 나올 것 중에 이제 얘기되는 게 이제 뭐 환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라라고 합의 뭐 이러한 뭐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아직은 하지만 뭐 4월에 이제 환율 보고서 나오고 뭐 이런 과정에서 주요 교육 파트너들의 통화에 대해서 너무 너네들 그 절하됐다. 빨리 절상시켜라고 요구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뭐 우리나라 또 뭐 일본이나 이러한 쪽에서는 그 절상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거고 그렇다고 무턱 절상을 시키는 거 완만하게 그럼 절상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가서 달러를 매수하면서 뭔가 그 외환 시장을 관리해야 될 거고 그럼 그 달러 외환 매수 자금은 과거의 패턴을 보게 되면 다시 미국 국채로 이제 뭐 달러를 현금으로 들어올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 달러를 매수하면서 국채 매수 자체가 당연히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근데 요새 나오는 것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조금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되는 것 중에 이제 마러라고 합의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프라자 합의 당시에는 뭐 G8개국이 모여서 강제적으로 이제 한 50%씩 뭐 20, 30%씩 이제 통화를 절상시켰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기는 불가능한 거고 왜냐하면 자본시장이 다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나오면 시장은 아수라장이 날 겁니다. 그러면 얘기되는 게 뭐냐면 100년짜리 미국이 그 100년 만기 무이자 국채를 발행해서 100년이요? 예. 100년짜리 100년 만기 그런 게 원래 있어요? 이제 발행하겠다는 거죠. 그걸 그래서 누가 사죠? 무이자 그것도 더구나 무이자로 발행을 해서 네. 쿠폰이 없는 무이자로 발행해서 기존에 나가 있는 국채하고 수합을 하겠다. 그러니까 뭐 3% 4%짜리 국채하고 무이자 거 이제 뭐 상한이 됐을 때 너 뭐 예를 들어 이제 상한이 오면 너 이거 내가 돈을 주는 대신 이거 100년짜리 무이자로 너 가져가. 그거는 손해. 그러니까 당연히 네. 이제 그걸 갖고 있는 손해겠죠. 그러니까 네. 그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다. 시나리오 중에 하나다.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트럼프 시대에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또 실현이 되는 부분들이고. 근데 상대국은 그걸 들어줄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다. 뭐 이거죠? 아니면 너 우리 관세 뭐 60% 70% 떼겠다라고 하면 과연 그거를 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한 고민이겠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거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당연히 안 받는 게 당연히 맞는 건데 안 받을 수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라고 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뭐 그걸 받을 수밖에 없는. 근데 이것이 지금 얘기되는 게 뭐 단순하게 뭐 돌아다니는 설이 아니라 네. 백악관 캠프 내에 있던 사람이 작년 말에 보고서를 통해서 실제 마련한 시나리오입니다. 그 문서화돼 있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아까 말씀 제가 빅피처라는 얘기를 뭐 계획이 있다라는 얘기인 게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저도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긴 하는데 그래도 말씀드린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뭐 불가능한 게 가능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00년짜리 국채. 예.
뭐 그러한 식으로 사실은 미국은 재정 수지 개선.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미국이 이러한 정부 부채 리스크 자체에서 벗어나기가 사실은 없다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최악의 미국에 있어서는 최선의 시나리오고 미국 위의 지역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일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지금 얘기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지금 미국이 처해 있는 상황들을 좀 반영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정책들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뭔가 자신들의 그러한 좀 구멍 나 있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 지금 미국 시장 흔들려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좋아지는 거예요? 다른 나라 다 그 죽게 만약 만들고 그러한 것들이 되면 미국이 좋아지겠죠. 미국은 결국 무이자로 결국 돈을 빌려오는 개념이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미국의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찍어서 무역 수지 적자를 내고 이러한 것들이 너네들한테는 그동안 상당히 이익이 되지 않았느냐. 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내놔라라는 어떤 입장인 부분이죠. 지금 관세라든지 모든 것들이 대부분 다 그러한 생각들. 우리가 너무 그동안 피해를 받고 너희들이 너무 수혜를 봤으니까 그동안 그 수혜 부분 자체를 상당히 우리한테 돌려줘라는 개념으로 지금은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사실 지금 100년짜리 무이자 채권 얘기는 조금 아무래도 완전 극단적인 예, 거죠. 완전히 극단적인 부분에서 뭐 가능성인데 여하튼 그러한 식으로 뭐 우리가 미국은 생각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만약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미국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림이 되겠죠. 재정 적자를 해소하려는 그의 빅피처가 지금 여기저기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 그럼 우리가 그 재정 적자가 축소가 됐네라는 그런 것을 확실하게 데이터로 볼 수 있는 시점은 언제로 좀 예상해 근데 볼 이게 수 뭐 있을까요? 하루 아침에 뭐 줄어들 되는 건 수는 아니죠. 네. 어려운 거고 지금도 보게 되면 미국이 지금 그 예산안을 두고 뭐 다시 셧다운이 되느냐는 뭐 양당 간에 지금 또 뭐 불협화음도 있는 상황들이고 하지만 여하튼 그 저희가 상반기를 지나면서 뭐 이 정부 부채 이러한 것들이 크게 단기적으로는 들어가지는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재정 수지 적자 폭이 줄어든다든지 또 미국의 국채 금리 자체가 뭐 4%대가 아니라 3%대라도 이제 안착을 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조금 이제 개선에 대한 어떤 시그널로 저희가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보게 되면 요새 분위기가 연준은 완전히 패싱이 되는 듯한, 파월은 패싱이 되는 듯한 느낌. 발언을 하기는 하는데 한데 아무도 네. 관심을 안 갖고 연준 우리가 지금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지만 이전에 보게 되면 연준 인사들이 발언한 얘기를 우리가 아침마다 무슨 보도가 안 발언을 되고 있어요. 보도가 안 되고 무슨 네.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들 자체는 결국 연준은 완전히 지금 패싱이 돼 있는 상황들이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국채 금리 자체가 여하튼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효과, 그게 정책 효과인지 아니면 침체 리스크인지는 나중에 가서 저희가 더 확인을 하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여하튼 좀 효과를 좀 발휘하고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10년물 국채금리의 하락 그리고 트럼프의 빅피처 그 안에서 이제 재정 수지 적자를 줄이려는 그러한 다양한 모습들에 있어서 그 결론은 저희가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향후에 뭐 짧게는 몇 개월 뭐 길게는 뭐 1년 이후의 흐름을 보면은 트럼프가 웃고 있을지 인상을 쓰고 있을지 알 수 있을 텐데 지금 당장은 사실 매일매일 나오는 트럼프의 관세 관련한 이런 다양한 발언들 또 정책 행보들 때문에 시장이 매우 힘들거든요. 그 가운데 그래서 시장 조금 버텨낼 수 있었던 게 밤사이 나왔던 CPI 데이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2월 데이터에 대해서 또 이게 의미가 있냐라는 그런 시각도 있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내용은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네네. 예, 고무적이었고 뭐 지금 뭐 전체 헤드라인이라든지 코어 자체 물가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서비스 물가도 뭐 완만하지만 계속 둔화가 되고 있고 또 화면에 보여드리겠지만 뭐 미 연준이 신경을 쓴다고 하는 그 슈퍼코어,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이제 그 임대료를 제외한 슈퍼코어 소비자 물가도 2월달에 드디어 이제 3%대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2003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3월에도 좀 물가 쪽에 저는 좀 하락을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하락이요? 지금 다들 3월에 올라갈까 봐 걱정한다는데. 네, 3월까지는 조금 물가 아까 상승폭 자체가 계속해서 좀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들이 일단 2월 달에도 견학 가격은 많이 올랐습니다. 견학 가격은 또 전달에 비해서 많이 올라서 또 10% 넘게 예, 증가했죠? 근데 상승폭은 전월비 상승폭은 약간 줄어들는데 줄었어요. 전년 동월비로는 여전히 뭐 전월
전보다 사실 올라간 부분들인데, 근데 이 계란 가격 자체는 결국은 이제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조금 하락이 될 거로 뭐 그래서 하락이 되는 부분을 하나 생각하고 중요한 거는 이 그 유가입니다. 제가 유가의 전월비하고 소비자 물가 전월비 상승률을 보면 거의 흐름이 같습니다. 근데 지금 3월 달에 유가 평균치를 보게 되면 지금 한 67불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월에 비해서 또 이미 많이 떨어졌죠. 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결국 3월 물가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또 2월 물가에 지금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이제 천연가스 가격하고 이제 거기 따른 이제 전력, 뭐 난방, 뭐 이러한 것들인데, 이것도 이제 이제 동절기를 좀 지나게 되면 뭐 수요가 당연히 줄어들 테니까요. 그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둔화 압력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3월까지는 물가는 어느 정도는 좀 안정세를 좀 보일 거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4월이죠. 이제 4월 들어가게 되면 이제 관세 효과가 분명히 올 거고, 그것이 이제 그 수입 물가 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 지금 수입 물가 뭐 이번 주에 발표가 되긴 하겠지만 뭐 이번 달에는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관세로 이제 수입 물가가 오르고, 특히 이제 같이 그려는 제가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공급망에 차질이 있는 부분들인데, 당연히 이제 관세가 이제 부과하게 되면 이게 확 올라가겠죠.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2분기 쪽에서는 저희가 물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이 좀 도래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2월달 지금 시장의 평가 자체도 내용은 긍정적이지만 이거를 평가절하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지금 대기되고 있는 물가 압력 요인들 자체가 여전히 조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좀 물가 흐름을 저희가 조금 지켜봐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이미 일부 뭐 알루미늄 가격이라든지 특히 목재 가격 뭐 이러한 것들은 보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리 움직였죠? 뭐 이미 관세 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쟁였을 테니까요.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여전히 조금 물가의 불안 요인은 분명히 잠재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나오면서 하나 뉴스를 본 게 네. 그 CNN에서 여론조사를 한 거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관세에 대해서 지지를 하지 않는다라는 응답 비율이 한 61%가 나왔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그러니까 거의 한 60% 정도는 관세에 대해서 이제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은 트럼프 정책이 이 관세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뭐 아무래도 뭐 소비자들이야 뭐 관세가 어땠던 간에 내가 지불하는 또 내가 느끼는 물가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계란 가격이라든지 그쵸. 이러한 또 농산물 가격이 앞으로 멕시코 쪽에서 뭐가 관세를 더 부과하면 뭐 올라갈 테니까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보게 되면 그러한 것들에 대한 불만 자체가 상당히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4월 이제 상호 관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뭐 지금 금리를 떨어뜨리는 게 중요한 미션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반 대중의 어떠한 이러한 그 물가에 대한 불만, 또 관세에 대한 불만 자체를 무턱대고 그것을 이제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해도 내년에 사실은 또 중간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속도 조절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문제에서 과연 이제 4월달에 상호관세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 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이제 뭐 증시도 좀 중요한 부분들이긴 하지만 물가 측면에서도 보게 되면 상당히 조금 중요한 어떤 변수로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는 최근에 뭐 다양한 어쨌든 경기에 대한 둔화나 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있었는데, 일단은 지금 당장의 지표 그리고 다음 달까지는 괜찮지만 4월 본격적으로 이제 관세가 부과된다라고 지금 예고가 돼 있는 그 달 이후의 데이터, 그러니까 5월에 그럼 나오게 되겠죠? 그때부터는 이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지금도 이제 그 관세 부분이 이 한 달 사이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5월부터 물가 데이터는 폭삭 망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지금은 뭐 내용에 따라서 뭐 관세가 정말 보편적으로 뭐 25%씩 많아가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 부과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뭐 또 10%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부과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미국 쪽의 물가는 당연히 올라가는 게 사실은 정답일 것 같긴 한데요. 뭐 이제 그러한 것들을 분명히 뭐
뭐 트럼프 2기 내각도 알 거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에서 이 상호관세 부분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라는 부분을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 지금 일부 시장에서 계속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사실상 뭐 심리적인 침체 뭐 아마 나스닥 주가가 뭐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15%씩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그 심리적인 어떤 침체 상황에 좀 빠진 상황들인데 근데 실물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뭐 이게 침체다라고 좀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들 뭐 소비 심리 이런 것들 일부 소프트웨어 데이터들은 조금 둔화된 부분이 분명하지만 여러 가지 뭐 투자라든지 또 고용 지표 뭐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뭐 1분기 성장률이 사실 역성장이 나오는 거는 좀 약간의 좀 착시 효과.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월 달에 워낙 수입이 많이 된 부분이 순수출 기여도 자체를 이제 마이너스로 끌어내리는 어떤 착시 효과로 인해서 1분기 성장률 자체는 좀 마이너스로 나오겠지만 그것이 뭐 실제 뭐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급격한 침체를 맞을 거야. 뭐 이러한 신호는 사실은 아니다라는 쪽에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좀 제가 그 관련해서 좀 저는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은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비트코인이요? 예, 예. 왜요? 계속 이 자리에 왔어도 뭐 말씀드리고 뭐 화면에 차트에도 보이긴 하지만 사실 네. 나스닥 지수하고 이 비트코인 특히 이제 M7 지수하고 사실 비트코인 가격은 거의 흐름이 같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대표적인 위험 자산으로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뭐 금을 대체한다라고 뭐 디지털 네. 금이라고 하지만 상당한 위험 자산의 성격을 분명히 갖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그 위험 자산 자체가 상당 부분 만약 여기서 지금 뭐 거의 10만 불 하던 게 지금 8만 불 초반대까지 뭐 일시적으로 7만 불까지도 깨졌던 상황들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만약 비트코인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한다라는 건 위험 자산 쪽에서의 경고 신호가 분명히 울린다라는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유동성 자체가 상당 부분 축소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위험 자산 쪽에 투자를 좀 안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시그널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에 가서는 이러한 주식 시장 특히 이제 뭐 비트코인이 또 한편에서 보면은 기술과 관련된 기술 사이클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상당히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보면은 이 미국의 나스닥 특히 M7 주가 흐름과는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척도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행스러운 건 이제 8만 불 선에서 어느 정도는 지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7만 6천 선이 굉장히 또 중요한 구간이라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급락의 원인을 보게 되면 물론 네. 이제 뭐 침체의 우려도 있긴 하지만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 백악관에서 그 가상화폐 서미트에서 별다른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 전에도 사실 되게 말도 안 되는 트윗을 올려서 그래서 뭐 실망감 때문에 상당 부분 이제 매물이 나왔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소화가 됐던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거. 그래서 다시 지금 82,000불, 83,000불까지 이제 올라간 상황들이고요. 그쵸.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궁극적으로 미국은 당분간 이 가상화폐 시장 자체를 계속해서 여하튼 뭐 공격적으로 뭐 이렇게 뭐 사고하는 부분을 지지는 해줄 겁니다. 방어를 네, 방어 하는 정도는 해줄 수 하겠죠. 있는 어떤 그런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라는 얘기 자체는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여전히 하방 경직성을 좀 가질 수 있고 또 국채 금리 자체가 조금 이제 안정세를 계속 유지한다라는 부분 자체도 어느 정도는 이제 자금의 흐름 면에서 보면은 위험 자산 쪽에서의 선호 심리를 여전히 좀 지지해 줄 거로 좀 보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비트코인 가격 자체를 조금 하나 주목하자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또 하나는 아무래도 국채 금리입니다. 최근 그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국채 금리가 서로 제갈길을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실은 이제 침체 리스크 때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뭐 또 떨어지고 있고 독일 국채 금리 자체는 엄청 올랐어요.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독일의 이제 재정 지출 확대 기대감, 경기 부양감 뭐 여러 가지 조금 물가보다는 사실은 성장에 사실은 기여할 수 있는 요인들 자체가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독일 증시라든지 이 국채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상당히 좀 좋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또 아시아 지역을 보더라도 일본은 사실 국채 금리 역시 좀 뭐 이게 폭등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일본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우려,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 네.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증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중국은 이게 디플의 우려가 계속되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 디플레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완화되는 네. 분위기 자체가 감지되고 있다. 경기 부양 기대감 자체가 국채 10년물 국채를 금리를 올리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이 국채 금리의 어떤 상승 또 하락 요인이 뭔가에 따라서 지금 증시의 방향도 사실은 결정이 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초 이후 지금 non-US 특히 이제 유럽하고 중하권 특히 이제 뭐 테크 주식 중심으로 해서 주가 상승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좋은 흐름인데 올해 상반기까지는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래도 좀 이러한 그 어떤 재정 개선이라든지 뭐 이러한 또 관세 정책 자체가 완전히 클리어해지기 전까지는 좀 미국을 좀 피해서 아무래도 조금 유럽이라든지 네. 또 중국 뭐 이러한 쪽으로 좀 자금들이 가지 않을까. 특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뭐 앞으로도 갈 길이 많긴 하지만 좀 희망이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유럽 증시에는 또 그 하나의 또 긍정적인 요인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뭐 그것 때문에 최근에 보면 달러는 약세인 반면에 위안화라든지 유로화 자체가 상당히 강세가고 있다. 결국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금의 흐름을 좀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채 금리 움직임, 각국의 이 변화하는 시장에 대한 뭔가 미리 시그널을 주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으니까 이 추이도 계속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지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인터뷰 함께했고요. IM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